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검찰이 오늘 새벽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등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은 영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쌍방울의 금고지기 김모 씨의 신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당초 이 김모 씨가 귀국 의사를 밝혔었는데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 측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귀국 의사 번복한 쌍방울 금고지기. 왜냐? 혹시 조폭의 협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지난 13일 송환 관련 재판 날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한국인 남성 A씨. 이 사람은 폭력과 마약 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국에서 대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조폭 행세를 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가면 안 된다. 당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금고지기의 법정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재판 직전까지 형 절대 사인하지 마라. 오늘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 설득, 압력 이런 걸 행사했다는 거죠. 결국 금고지기 김모 씨는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송환은 불발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조폭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진지 변호사님,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제 맞닥뜨려진 혐의가 모두 이제 경제 관련 범죄입니다. 몇 가지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본인 회사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이게 이제 전환사채 발행 문제인데 이것도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네. 거기다 이제 대북 송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한 64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한 2, 30억 정도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돈이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이런 뭐 배임 혐의든 어쨌든 불법 송금이든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쌍방울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뭐 금고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제 김성태 회장이 좀 일찍 귀국을 하면서 좀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다. 일반인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성태 회장 마음속에는 차라리 그냥 나는 일찍 들어가서 네. 이 내용 잘 뭐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좀 시간 끌고 대신에 이 금고지기 모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최대한 뭐 늦게 귀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뭐 시간을 좀 끌어서 증거를 인멸을 하든지 뭐 이런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을 좀 은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실제로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간 넘는 조사를 네. 받고 있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뭐 혐의는 부인하고 진술을 안 하진 않지만 혐의는 그렇죠. 부인하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이 김모 씨, 금고지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다 짜여져 있는 계획됐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가장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듭이 풀릴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사 상황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고지기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 금고를 관리하던 실제 이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 시에 혐의 사실을 올리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변호사비 대납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환사채로 줬다.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현물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 아니다. 사회이사직을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지급했다. 공소사실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이 실체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으로도 검찰이 수사의 매듭을 못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의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검찰 조사 받으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개인 돈으로 했다는 그 혐의 말고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모습
낯설지는 않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가 출소할 때 이른바 헬멧맨, 최모 씨도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는데 김만배 씨의 재판에 항상 방청하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최 씨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자, 어찌됐든 수상한 점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친하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는데 진짜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가 맞을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KBS에 출연해서 한 번 더 관계를 부정하긴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 일 없다. 김성태와의 관계를 재차 부정했습니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나네. 통화는 잠깐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저는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이번 사건 수사로 송환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얼굴을 본 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누군가 술을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나 이 사람 좀 안다. 과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바꿔주는 황당한 일이 많다. 그런 경우일 순 있겠지만 어찌됐든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네.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가 바뀌잖아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하고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런 반복되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알고 있었냐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김성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을 계속 의식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최선의 방책으로 막는 거는 맞는데 네.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자꾸만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세가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는 상당히 솔직한 표현을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술 먹고 전화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자꾸 바꿔줍니다. 돌려가면서 바꿔줘요. 근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통화를 했는데 뭐 저의 이름 얘기하면서 잘 TV도 보고 있다, 뭐 알고 있다 하는데 전혀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불쑥하면은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대표가 본 적 전혀 없다 하니까 대표 주변에 바꿔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이 대표 바꿔준 사람이 그게 김성태였어. 그러면 대표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참 이 사람 전 참 되게 실없는 사람이 생각해요. 법정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나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언론 인터뷰에 자기는 보거나 직접 들은 건 없고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떠들어왔다. 이분도 상당히 신뢰성 이분 문제가 있는 것 근데 이제 같고. 법적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게 검사한테 유죄가 물어봤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말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뭐 대장동이랄지 성남 시민구단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길어야 한 20일 갈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 영장이 떨어지면은 네. 검찰이 뭐 1차 10일 또 보강해서 연장해서 10일 수사하면 최장 20일이거든요. 수사 다 하고 기소할 때 이 내용 아마 담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처음 출발이 지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인데 둘이 공모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사기치려고 자기들끼리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몇 억을 뜯어내려고 했다. 최모 씨라는 사람이 검찰에 자수서를 냅니다. 네. 우리 둘이 사기치려고 한 거다. 이재명 관계없다. 이렇게 시작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질 거고 정말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냅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기 계좌까지 공개를 했어요. 변호사비 나간 2억 5천만 원인가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무슨 뭐 검찰이 됐든 누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저는 뭐 조만간에 이 건은 더 이상 보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검찰이 만약에 기소한다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거든요. 김재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제 좀 전에 뭐 변호사비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계좌에서 나간 변호사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액수 자체가 사실 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실제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임했던 로펌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개인 변호사가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대형 로펌 한 군데만 선임을 해도 뭐 착수금이 한 5천에서 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려 10군데 정도 선임을 하고 그다음 개인 변호사까지 추가로 쓰시면서 이게 2억 정도의 변호사비로 이게 마무리가 됐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물론 상식적이지 뭐 않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지인들, 뭐 학교 동기들, 뭐 무료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에 하나 더해서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지금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데 어떤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이건 그럼 변호사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이미 이 변호사 협회나 이런 윤리협회 변호사들은 왜냐하면 형사 사건을 할 때 선임계라는 걸 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선임이 됐는지 다 파악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세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이게 뭐 물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비는 그 변호사 뭐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개인 계좌든 들어오면 이게 세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를 뒤져보면 도대체 얼마가 오고 갔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다 누적이 돼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단추 이제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의뢰를 했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지 지금까지 전혀 뭐 증거가 없어서 시간만 끌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하나 팩트를 따져가면서 수사하는 수사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전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뭐 근거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연 김성태 전 회장과 정말 모를까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 일단 모른다라고 주장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가깝지 않다, 측근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간 이제 예.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장 때 몰랐다는 건 여전히 인지하지 기억에, 못했다는 거는 지금도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일단 기소가 돼 있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진 않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언으로 빼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농담에 대해 농담으로 돌려드립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과연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27일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날짜는 28일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검찰 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했습니다. 평일은 일해야 되지 않겠냐. 27일 금요일이거든요. 28일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갈 것이다. 검찰과 기싸움하고 있다. 검찰은 하루 정도는 부족하다. 한 이틀 정도 수사를 해야 된다. 너무 양이 방대하다. 그래서 날짜 재혐의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기지사 때 2년간 재판에 다녀봤다.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40명이 넘는 민주당 관계자들, 의원들 포함해서 당직자들을 우르르 몰고 갔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 10일 검찰 첫 출석 당시에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뭔가 핍박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종건 평론가 저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우르르 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혼자서 변호사와 함께 갈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세력화한다.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 땅에 어떤 국민도 당연히 소환을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뒤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걸 굳이 알려가면서 검찰에 응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자세이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자발적으로 안 나설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토요일이냐 하는 점이죠. 기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기자들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건 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일요일자 신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조간신문이 안 나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아침에 가더라도 또 토요일 아침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그 연휴 분위기에 그 토요일 일요일 연휴 분위기에 토요일 아침에 사실 시청률이 굉장히 또 낮거든요. 방송은. 그러다 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언론의 주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마도 세력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그런 날짜 선택이 아니었나 보고요.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주되게 소비하는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포석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소환에 불응했을 때 정치적 법률적 리스크를 가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성남 FC와 같이 묶어서 신병 확보에 거의 100% 나섰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 부분이 또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경랑, 후폭풍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걸로 보고 또 반대로 보면 소환에 충실하게
만약에 응했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또 영장을 칠 명분이 상당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될 경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헌 80조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한민수 대변인님 조금 어제 내비친 것 같아서요. 실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적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물론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됐고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비공개 때 성남지청 갈 때도 내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했는데 네. 뭐 다들 나와버렸어요. 비공개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 회의 때 나 혼자 가겠다고 만류를 했는데도 뭐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의 경우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네. TV 생중계되는 데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그 망원시장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건 대표 생각이 우리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언론에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표 의지가 벌써 지난번은 비공개 때도 만류를 했고 뭐 본인들이 가니까 뭐 언론에서 그렇게 시각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변호인하고 둘이만 가겠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소 문제는 네.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그거는 뭐 당내에서 뭐 개인적인 이재명을 기소한 게 아니고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이제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내년 4월이지요. 다음 총선이 있는데 지금의 집권 여당이라든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을 지금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깨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타격을 입히겠다는 게 저희들 눈에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당대표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이자 이전 대선 주자였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뭐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과연 어떻게 민주당이 맞서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대통령은 출마 다시 못합니다. 정적 개념이 아니라 해오던 수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은 무슨 검찰 소환,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네. 인권, 평등 이런 가치를 들고 싸우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들을 향해서 당무에 충실해라. 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1야당 대표 때문에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이 국정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과를 해야죠. 내 개인의 의혹 때문에 내가 검찰을 가는데 그 몇십 명 되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가서 몇 시간 동안 그 뭡니까 도대체? 그거 얘기를 안 하시고 국회의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의원들 또 반발했는데요. 한번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장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입 다물어야 됩니까? 사실 공직자는요.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로 느껴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고 검찰 조직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입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 맞추고 있구나. 거기에 부합하는 정답지를 찾아가는 수사를 할 겁니다. 그것이 정답입니까?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립적인 수사를 거의 회방 수준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법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했고 그래서 입 다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